안녕하세요. 그렇죠.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떤 운동을 보통 좋아하세요? 저 헬스 하고요. 이제 필라테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계란 씨 인터뷰하는 거여가지고요. 저희가 상담하는 지금 자리가 아니어서 네, 따로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이라고 있었고 많아 보이지만 근데 적당한 강도로 10세트 하는 거죠. 일단 빨리 잡고. 저는 벚꽃불입니다. 벚꽃불이요? 네. 제가 잠깐 먹어볼게요. 네. 향도 다르다고 하셨죠? 향도 꼬마다 다르고. 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먹어보시면 아마 조금. 올해의 자취방으로 꼽은 집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분 집이 기억이 나는 게 집에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비쌀 것 같아요. 얼마예요? 코로나 때 정말 싸게 들어갔을 때가 4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월세가 400만 원. 월세가 400만 원. 사실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 왜 욕실과 화장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마치 좀 벚꽃 엔딩 같이 이맘때만 되면 또 많이들 찾아보시고. 그렇군요. 여름에 숨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럼 방법 가르쳐 주세요. 시원하게 알려드릴까요? 예. 네. 콩콩콩콩. 아, 콩콩. 콩콩. 네,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꾹꾹 모양만 잡아주시면은. 일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 알고 계신 분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 굉장히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다양한 운동 관련 정보를 재밌게 전해주는 유튜버 김계란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또 피트니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라신 분들 많은데 유튜브 보실 때마다 저렇게 소개를 합니다. 빡빡이 아저씨라고요. 좋은 일로 뉴스에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예. 뉴스 처음이시라고요? 예, 사건 사고 안 쳤거든요, 사실. 되게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혀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시고 사건 네. 사고 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계란 씨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는데 먼저 일단 외모상 이 수염을 항상 달고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면도 좀 쓰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 캐릭터 때문이고요. 사실 흔히 이제 펭수나 이제 그런 캐릭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저희 채널 맨 처음 영상이 빡빡이 아저씨라는 캐릭터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왔고요. 수염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채널 맨 처음 영상을 보시면 수염이 없는 영상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게 진짜 마치 할로우맨, 영화 할로우맨에 나오는 투명 인간 보는 것처럼 예. 뭔가 좀 불쾌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리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가지고 이제 가게에 파는 수염을 산타클로스 수염을 그랬군요. 지금 예. 구독자가 314만 정도 되더라고요. 314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처음부터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재활이나 교정 혹은 이제 조금 운동 관련된 정보 위주로 맨 처음에 이제 영상을 시작을 했었고요. 예. 이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제 이런 곳에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원래 정보 전달을 하다가 이거 영상으로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럼 이제 글과 사진 말고 뭔가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원래 맨 처음부터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는 거의 의식주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이 구독자가 이렇게 300만 넘게 이게 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구독이라는 거는 마치 그 자기계발서와 같다. 이제 읽지는 않지만 이제 책장에 사놓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조금 유익한 정보나.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사실 매년 숙제잖아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구독을 하신 게 아닌가. 운동하고 다이어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군요. 네, 그 영상이 진짜 많은데 1000만 뷰 넘는 영상도 있긴 하지만 제 눈에 띄었던 게 그 휠체어 타고 찍으신 영상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헬스장 공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한창 운동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때였거든요. 예. 엄청나게 이제 쌓아 올렸는데
한순간에 엄지발가락이 이제 절단돼서 운동을 꽤나 장기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분노와 우라통이 그 휠체어 머슬업을 하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하체를 다쳤으니까 사실 상체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상체 운동 하다 보니까 저렇게. 네. 그럼 보통 운동을 안 쉬세요? 하루도 안 쉬세요? 아니요, 저는 주 3일에서 4일밖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몇 회 하십니까? 저는 3일 겨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보통 주로 하시죠? 저 헬스 하고요. 이제 필라테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계란 씨를 죄송해요. 인터뷰하는 거여가지고요. 저희가 상담하는 지금 자리가 아니어서 네, 죄송합니다. 따로 예.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예. 할인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김계란 씨 모시면서 연초에 사실 운동 계획 잡으신 분들 많은데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당신 선생님이요. 예.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심삼일은 근데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 1년이 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한 달 너무 목표를 세게 잡지 말고 네.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당장 단기의 목표를 하나씩 설정하는 게 작심삼일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운동으로 치면 어떻게 계획을 잡는 게 좋습니까? 운동으로 하면 일단은 시작부터 갑자기 내일부터는 뭐 등가슴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날엔 하체하고 뭐 스쿼트랑 이런 운동들 다 해야지 이것보다도 예.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30분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왜냐면 사람이 그 익숙한 환경 설정이 있는데 네네. 갑자기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면 그게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스트레스도 확 엄청 더 커져서 다가올 거고. 그래서 자기 생활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가장 단계별로 좋은 밟아 나가라 이런 말씀이신데 걷기 30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걷기 30분만 하셔도 돼요. 이제 운동을 아예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기 30분만으로도 이미 성취감을 얻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걷기 45분으로 늘리고 또 뭐 일주일 뒤에는 걷기를 1시간으로 늘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조금씩 뛰는 형태를 갖춘다든지 이제 뭐 무조건 어떠한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보다는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불을 개는 것부터 아니 이제 시작해서. 화면에 저렇게 운동하려면 걷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10몇 년간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만든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렇게 돼야지라는 목표를 하려면 너무 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란 씨는 운동을 하기 싫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안 합니다. 그냥 쉬세요? 네. 계속 하기 싫은 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운동이 하기 싫어졌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과로가 심했다. 일이 너무 심했다. 네. 이러면 이제 천천히 조금씩 자기 지금 건강 상태나 체력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이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을 때마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쉬고 네. 근데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단지 귀찮음 때문이다 하면 무조건 헬스장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나가서 직접 운동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네. 너무 좋죠. 예, 네. 일단은 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 김계란 씨한테 좀 배워 보겠습니다. 자, 잠깐 앞으로 나가시죠. 뒤로 그러면 예.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좀 주시고. 사실 뭐 간단하게는 뭐 팔 돌리기 이런 거. 네, 팔 돌리기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가 이거요? 있고요. 근데 이제 흔히 팔 많이 돌리기요? 하시는 팔 돌리기 그냥. 네. 어깨 이렇게 쭉쭉쭉.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게 힘들지 팔 않습니다. 돌리기,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네. 예. 흔히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스쿼트 동작. 이제 저희가 손바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바닥을. 다리 옆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네.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여기 이제 대전자라는 곳인데 이 대전자가 양 옆으로 쭉 뻗어져 나간다라고 상상하면서 예. 그대로 이렇게 쭉 앉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전자가 쭉 옆으로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쭉 양발은 벌리나요? 쭉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체스 가슴 살짝 펴고 쭉 좀 더 올려주고 하나, 그렇죠, 오케이. 앵커링도 자 스쿼트, 어려운데요. 스쿼트. 이거 잘 되는 겁니까? 보지 말고 하셔야죠, 선생님. 저도 해요? 네, 하셔야죠. 5회만 실시해 볼게요, 우리. 네. 자, 하실 때 복부 쪽에 긴장을 가져가고 우리 대전자가 쭉 활짝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쭉 올라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잘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쭉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신경 써야 될 네. 거는 이제 허리가 이렇게 엄청 과도하게 이렇게 말리는지 혹은
내가 지금 그냥 점검할 거는 내가 불편한 곳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하려면은 몇 개씩 몇 세트 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사람들이 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반복한다라고 추천을 하는데 저는 근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강도, 그러니까 내가 맥시멈 10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70% 정도로 7개 정도. 한 10세트 정도를 반복할 것 같아요. 10세트요? 10세트요. 많아 보이지만 근데 적당한 강도로 10세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네. 다른 운동도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또 연세 들고 좀 어르신들은 이 운동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혹시 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냥 예. 사실 여기 우리 팬티 라인이라고 하죠. 네. 고관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댑니다.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예. 접어주면서 내려갔다가 예. 천천히 다시 그냥 엉덩이만 이렇게 앞으로 이 넣어주시고. 정도로만. 이 정도만 움직이셔도 돼요. 네, 이 정도만 이것도 움직이시면. 운동이 돼요? 이것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제 사람들한테는. 근육이 약간 땡기는데.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예, 드시죠? 예. 그죠? 뒷근육, 허벅지 뒷근육이랑 엉덩이 맞습니다. 쪽에. 예. 오, 잘하시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면 예. 자, 차렷 자세로 선 상태에서 이번에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을 늘려볼 건데 네. 이게 흔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짧아지기 쉬운 근육들이에요. 예. 이게 너무 짧아진 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허리 쪽에도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자, 한쪽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한쪽 다리 앞으로 보내고 네. 가슴은 살짝 앞으로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뒷발은 살짝 무릎을 굽혀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늘어나는 뻗은 게 다리가. 느껴지죠? 네. 그죠? 예. 앵커님 늘어나시나요? 아니 좀 땡기는. 땡기는데요?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예. 자, 천천히 너무 통증 있는 선 이 정도까지만. 안에서 그렇죠. 예. 자,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땀이 날라고 여기가 합니다. 늘어나시죠. 땀이. 오, 늘어나시죠 여기 그죠? 예. 좋아요 지금. 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예, 땀이 나려고 하는데요. 운동하면 땀이 나야죠. 또.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직장인분들 여기 목이나 어깨 아프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여기 좋은 것도 하나만 알려주세요. 직장인분들 어깨나 목에 좋은 거 사실 이제 직장인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습니다. 사실 앵커님들도 굉장히 안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조금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한 30분에 한 번은 그 등받이에 이렇게 좀 기대주면서 예. 척추를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자를 제가 잠시 가지고 와도 될까요? 예. 의자를 저희가 이제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쭉 깊게 좀 만지다 보면 네. 툭 튀어나와 있는 이제 좀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네. 좌골뼈라는 곳인데요. 그 좌골뼈가 여기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딱 좌골뼈가 뚝 눌려진다라는 느낌이 있게끔 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흔히 잘못 앉는 자세가 이렇게 그냥 과하게 허리만 이렇게 펴려고 하는 사람들. 예.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그냥 생각할 거는 딱딱한 좌골뼈가 의자 위에 이렇게 닿았을 때 좌골뼈가 느껴진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앉는 자세가 좋은 네,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기 앉아보시죠. 좌골뼈가 좌골뼈가 의자에 앉는다. 그렇죠. 그리고 허리를 과도하게 꺾기보다는 이렇게 꺾지 말고 네, 꺾지 말고 그냥 여기가 늘어난다. 정수를 이렇게. 누가 잡아 당긴다. 살짝 대각 앞쪽으로 잡아 당긴다라고 상상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자리로 가시죠. 너무 아쉽네요. 저희들. 아이고. 저희 지금 몇 분이나 남았죠? 2분.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한 30분 하고 싶은데 운동. 예. 아니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버 피지컬 갤러리로. 유튜브에 내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만약에요, 이 운동을 하기 전에 다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친 분들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사실 통증이 있는 범위는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흔히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하루라도 쉬면 뭔가 근육이 빠질 것 같고 네. 여태까지 한 게 뭔가 도루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절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충분히 쉬시고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발목이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접 관절들을 움직여주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집니다. 발목이 다쳤을 때 그냥 무릎만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구관절을 좀 움직여주거나 네. 이래도 약간 혈액순환이 되면서 조금 더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딱 자신한테 맞는 재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운동 그리고 식단 관련 영상들 많이 만드셨는데 네.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예능 콘텐츠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도전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이제 재밌는 거 그냥 머릿속에 재밌는 게 떠오르면 최대한 빠르게 그냥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능 영상이나 혹은 이제 하고 싶은 영상들을 그냥 유튜브라는 게 자유롭게 창작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예. UCC 플랫폼이었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앞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보들을 계란씨 구독자들한테 주고 싶으세요? 정보라고 하면 늘 이제 저희가 다뤘었던 뭐 건강 상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이나 그러니까 잘못 알려져 있던 운동 상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주거나 혹은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이나 뭔가 조금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김계란 씨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봉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젊은 양봉인 푸흥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 또 양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푸흥 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예, 카메라 보고 하시면 네. 됩니다. 저는 예. 이제 부산에서 양봉하면서 유튜브도 1인 창작자로 활동하고 예. 있는 푸흥 TV의 김국현이라고 합니다. 푸흥이라는 뜻이 예.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태국어로 벌이란 뜻입니다. 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태국어과를 나왔는데 네. 네, 와이프가 태국어과에서 이름이 푸흥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차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양봉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신 건데 네. 양봉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양봉한 지는 한 7년 차 정도 됐고요. 7년 네, 차. 유튜브는 한 5년 차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처음 양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나 주변 사람들의 이제 꿀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게 뭐 진짜 꿀이니 가짜 꿀이니 이런 오해도 많았고 아. 좀 한국에 좀 팽배한 좀 가짜 꿀 인식이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환불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 꿀 가격 자체가 한 20년간 좀 변동되지 않은 부분도 컸어요. 안 왜냐하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꿀 가격을 제가 저 혼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시장 가격이 안 오르는데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꿀이라는 결과로만은 돈을 벌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과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익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예. 이 꿀 이야기 하면서 이 꿀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 네.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꿀벌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네, 일단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인데 음.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주변에 양봉 농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합니까? 일단 뭐 한 200통, 300통 하시는 분들도 하루 아침에 다 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난감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푸흥신내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는 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저도 한 반 정도는 피해가 있었던 것 그 같습니다. 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나 뭐 이렇게 안에서 죽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네, 여러 그런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네. 뭐 먹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장수 말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후가 변하면서 벌들이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모르겠는데 네. 하루아침에 기후가 변해버리니까 예. 이게 벌들도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기후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응애나 뭐 다른 천적들의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응애가 어떤 건가요? 응애라고 해서 이제 벌들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죠. 아. 벌들 몸에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벌 빵-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화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보면 양봉업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젊은 농업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직접 이게 양봉업 하는 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는 네. 한 3년 정도는 진짜
많이 벌도 많이 죽이고 이게 제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니까 벌들도 많이 죽고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벌들이 키우기에 좀 민감한 동물입니까? 네, 좀그 기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제가 시작하고 기후가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예. 네, 좀 그랬던 것 기후에 같아요.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입니다. 날씨 따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울 때 추워줘야 되고요. 예. 네, 따뜻할 때 따뜻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 추운 날 또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예. 기온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벌들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폐사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벌의 공격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장수말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해봅시다. 일단 여기 이 통에서 이 정도 나왔고, 이 통에서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잡고. 자, 저희가 영상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꿀벌의 천적이 이 장수말벌이라면서요. 네. 예, 어떻게 천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장수말벌이나 기본적으로 말벌 종류들이 이제 꿀벌을 잡아가서 애벌레를 먹입니다. 자기들 애벌레를.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잡아가는 거죠. 그 저거는 직접 다 찍으신 거죠? 네,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벌을 잡을 때 저렇게 잠자리채라고 하나요? 저런 걸로 네. 해서 저런 식으로 원래 잡나요?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네. 잠자리채로 직접 잡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위험해도 저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게 제일 맞습니다. 손에도 뭐 그냥 뭐 장갑 같은 걸 안 끼시고 맨손으로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저 같은 양봉업자들은 예. 말벌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죠.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네. 네. 말벌이 안 무나요? 쏘지 않나요? 쏘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아니까 예. 그걸 피해서 하죠. 어떤 습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꿀벌들을 물러온 애들은 예. 공격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은 직접 저렇게 집게로도 그 집으시면서 네. 막 대화를 하시는데 네. 얘네가 굉장히 동료애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히면 그 같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가 와서 여기 뭐 잡을 만하다 꿀벌 이거 좀 우리가 먹을 만하다 하면 예. 동료들을 부릅니다. 네. 네, 동료들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선발대를 한 마리 잡아서 예. 쥐끈끈이 같은 거에 이렇게 예.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에다 속아서 같이 오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끈끈이 잡는군요. 붙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 아파트를 제작해서 말벌들을 많이 잡으셨다고. 네. 예. 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양봉업자기도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기도 예, 하니까 예. 그런 걸 콘텐츠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제 집에 이제 3D 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잡혔습니까, 저기? 저렇게 하고 이제 일단 한 20마리 잡아서 예. 저걸 저렇게 앞에다가 놔두면 음. 그 또 페로몬 냄새를 맡고 아.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수백 마리가 들어가기도 합니까? 그 기존에 쓰는 트랩에는 예. 한 300마리, 400마리씩 들어가죠. 와. 네. 저 아파트 영상도 있는데 네. 제일 조회수 높은 게 그 말벌 퇴치하는 토치로 퇴치하는 네. 영상인데 그게 1,200만 회가 아, 맞습니다. 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조금 네. 통쾌했나 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꿀벌들을 이제 막 물어가는 말벌들을 그렇게 퇴치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벌의 잔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오면 한 10여 마리가 오는데 10여 마리가 와서 한 통에 있는 꿀벌을 죽이는데 한 30분이 안 걸려요. 한 3에서 5만 마리를 죽이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4만에서 5만 마리를요? 네. 그럼 그동안에 열심히 키워놨던 꿀벌들이 30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통만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저희가 만약에 못 봤다 한 2시간 있다 하면 한 4-5통 그냥 없애버리는 그래요? 거죠. 아, 네. 그럼 뭐 완전히 말벌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말벌이 우리나라 토종 말벌도 있고 네.
뭐 해외에서 유입된 말벌도 있다면서요? 네, 그 등거물 말벌이라고 네. 요즘 제일 문제인데 얘들은 장수 말벌처럼 한 통을 이렇게 막 다 없애진 않는데 네. 한 마리씩 물어 가는데 하루에 한 400마리, 500마리씩 와요. 많이 올 때는. 물어서 간다고요? 네, 물어 가요. 물어 가서 이제 꿀벌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고 자기 애벌레 먹이고 꿀벌을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등거물 말벌이 물어가는 애들이 외역봉이라고 바깥 일을 하는 벌들이거든요. 네. 바깥 일 하는 애들을 자꾸 물어가니까 바깥 일 하는 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벌통의 그 체계가 조금 무너지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푸 씨는 전문가시니까 말벌의 습성도 잘 알고 해서 저렇게 작업을 해도 쏘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일반인 분들은 뭐 봄에 등산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퇴치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말벌 집을 밟았다거나 해서 말벌들이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일단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네, 이렇게 곳이요? 머리를 감싸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머리 감싸고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쏘였을 때 그때 해독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소염제가 있는데 그 말벌 같은 경우 여러 번 쏘이면 그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그렇군요. 바로 좋습니다. 병원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이 말벌도 그렇고 향수라든지 그런 화장품을 싫어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싫어하죠. 근데 싫어한다는 의미가 예. 싫어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싫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산에 예. 갈 때 향수 뿌리거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안 바르는 게 좋은 네, 거예요?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가 되죠. 두 분이 계신다면 예. 네. 여성분이 쏠 저한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앞서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네. 진짜 벌꿀인데 이걸 가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들고 예. 왔는데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하얗게 결정화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포도당이 응고되는 부분인데 아. 보통 이제 설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설탕이 들어간 꿀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포도당 함량이 과당보다 포도당 함량이 높을수록 한 13도, 14도만 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은 설탕이 섞인 그 설탕 녹인 꿀은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맑은가요? 네, 일단은 맑은데 뭐 진짜 영하권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네, 이런 거는 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성향이 예. 요거는 포도당 함량이 높으면 이런 결정화가 생깁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그 벌꿀을 살 때 네.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품질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봐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예. 이게 100% 진짜 꿀이다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꿀을 알아보는 방법은 탄소 동위 원소비라고 해서 네. 네. 그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그 방법. 탄소 동위 원소비가 모든 그 우리가 꿀을 사면 다 기록 표시돼 있죠. 이제 뭐 마트나 큰 네. 데서 사는? 파는 거는 다 기록돼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진짜 꿀이 대부분인데 가짜 꿀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짜 꿀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먹어서 먹어도 알아보는데 알아요? 네, 맛이 다른가요?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이나 향이 다르고. 지금 가져오신 꿀을 저희가 좀 접시에다 담아봤거든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네, 이거는 벚꽃꿀입니다. 벚꽃 꿀이요? 네. 제가 잠깐 먹어볼게요. 네. 향도 다르다고 하셨죠? 향도 꽃마다 다 다르고 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먹어보시면 아마 아.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에요? 저는 사실은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맛이 달라요? 이제 먹었을 때 네. 풍기는 향이 다르고. 아, 향. 네. 일단 저희가 뭐 피자집 같은 데 가서 고르곤졸라를 먹으면 나오는 꿀들이 보통 설탕꿀인데 네. 아, 그게 설탕꿀입니까, 네, 대부분? 보통 설탕꿀을 씁니다. 그건 아무런 향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단맛만 좀 강하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좀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네, 생꿀일수록 단맛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먹고 나면은 그 잔향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그렇네요. 같은데. 네. 아, 향을 이야기하시니까 좀 알겠어요. 맛은 단맛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향이 좋네요. 네. 이게 벚꽃 예, 벚꽃입니다. 꿀이고. 근데 보통 아카시아 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맛있는 꿀은 잡종. 그러니까 꿀이다. 야생화 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서 저는 야생화 꿀을 좋아하는데 또 아카시아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포도 함량 자체는 그 잡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꿀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등급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등급 자체도 이제 탄소비를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탄소비가 정확히 좀 쉽게 풀어주면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이제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꿀에 들어있는 탄소의 그 비중을 탄소의 비중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과당이라면 네.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14% 정도가 나오고 아. 자연적으로 발생된 당이라면 네. 마이너스 23.5부터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양봉을 시작하셨고 또 네. 유튜브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변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1인 방송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는 그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네,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잘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흥 씨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젊은 양봉인으로서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요즘 1인 가구 증가하면서 각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집 꾸미고 또 자신 있게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튜브 시간에는요, 이른바 자취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입니다. 자취 생활의 노하우를 비롯해서 최근 1인 가구 트렌드까지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네. 이제 자취남이라는 채널과 이제 결혼한 분들의 삶을 담고 있는 이제 유부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네. 네. 1인 가구 생활을 이제 취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촬영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찍게 됐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취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즉석밥만으로 이제 자취가 가능한가, 혹은 밥솥을 사야 되는가, 예. 이런 좀 현실적인 걸 좀 찍었었는데, 그랬군요. 이제 우연하게 친구 집을 찍게 됐고 예. 이게 좀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건가 해서 이제 신청을 그때부터 한 분씩 받아서 촬영을 한 게 예. 지금까지 한 3년, 4년째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뵙기 전에 영상을 여러 개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집 소개 영상이라고 하면 비어 있는 집을 보통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좀 다른 점을 이제 네. 굳이 뽑자라고 하면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하우스와 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빈집을 하우스라고 표현하면 네. 내가 이제 나의 취향이 묻어나 있는 걸 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레이아웃의 집이어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예. 좀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1인 가구요. 네.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1인 가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 가구는 어떤 분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영상입니까? 저분은 이제 40대 분이셨고 이제 네. 기자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예. 사실은 자취라고 하면은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원룸에서 사는 게 자취 아닌가? 네. 라고 이제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분 이제 연세도 이제 40대에 가까우시고 아. 혼자 내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서 이제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저분 어쨌든 이제 기자 생활도 하시고 이제 책도 쓰시니까 한 방이 그냥 다 책장인 거예요.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저런 게 어쨌든 나는 책 읽는 게 좋고 책 쓰는 게 좋으니까 한 방을 저렇게 다 꾸밀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사실은 자취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한정된 공간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내 취향을 한 방에는 책장, 한 방에 정말 내가 수면만을 위한 공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좀 1인 가구에 조금 뭔가 완성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또 다음으로 준비된 영상은 좀 대비되는 영상일 것 같긴 한데 4평짜리 원룸을 또 가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보통 4평짜리는 사실 되게 좁은 공간이라고 네. 상상이 되고, 근데 이 집의 또 특징이 전세가인데 5천만 원. 그렇죠. 제가 네네. 아무리 다녀봐도 사실 그 가격에 이런 원룸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이게 사실은 3평, 4평 거기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자취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저 공간이 살고 계신데 4평입니까? 네, 저 공간이 이제 4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저분 보시면은 지금 침대 하나만 놔도 사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네.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는데 그 밑에 공간이나 이제 우리는 보통 싱크대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접시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분이 이제 책이나 화장품 같은 걸 넣어서 공간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적은 공간을 되게 알차게 잘 쓰고 계신 분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약 700곳 정도를 소개하셨다고 하는데 저 섭외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섭외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촬영 혹시 가능할까요? 예, 라고 예.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다 100%까지는 아니고 99%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만 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 집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까? 네, 메일로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 집 사진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5-6건 이 정도 오고 있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5-6건. 그러면 다 찍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일주일에 평균 촬영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한 5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실제 갈 수 있는 한 20%, 30%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자기 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나 이렇게 살고 있다를 조금 이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만약에 촬영을 간다라고 하면 네. 2023년의 3월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를 영상으로 남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내가 네네.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이게 어쨌든 예전 내가 살던 집을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나 여기 살았었는데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죠. 영상으로 남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어떤 가구입니까? 저분은 그 땅끝 마을 해남 해남이에요? 네, 해남에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신기했던 게 파리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그럼 대도시면 대도시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저런 마당 있는 100평이 넘는 집을 구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제 저기서 그렇죠. 네일을 하면서 이제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야. 와, 당연히 이제 30대면은 어쨌든 직장 생활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그런 뭐랄까 선입견 좀 부셔주신 그런 분이셨죠. 그렇군요. 네. 자, 저분은 저 일행 가구 본인 우리 집 좀 소개해 달라라고 네. 이제 메일 연락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이게 그냥 해남에 살고 있다 요 정도로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짧게. 사실은 많은 정보를 알고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름이랑 사진 정도만 보고 가거든요. 네.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0% 라이브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집을 저렇게 잘 꾸며 놓기만 한다면 저도 충분히 자랑을 하고 싶은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잘 꾸미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때 저도 친구네 집에 가면은 되게 좀 사실 지저분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거 그래서 소개하기 전에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에다가 놓고 정말 나의 공간이라고 네. 생각해서 정말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전 촬영하면서 좀 많이 저희가 느껴봤습니다. 모실 때 자취생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또 모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네네. 다니다 보면 직접 막 서랍도 열어보시고 막 네네. 새로운 뭐 기구 같은 것도 가구도 소개해주시고 하던데요.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취 팁이라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좀 내가 어쨌든 제일 많이 머물고 제일 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내 집을 조금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예. 것들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 살면은 사실은 조금 외롭기도 하고 네. 이제 혼자 방 안에서 막 이제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어쨌든 계속 있다 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편한 공간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타파하기 위해서 좀 내가 집을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나만의 공간, 편안한 네. 휴식처 그런 만드는 거군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잠시 잠깐 보였는데요. 저 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예. 제 기억에는 잠실 쪽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게 올해 자취방으로 꼽은 집이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분 집이 기억이 나는 게 네. 집에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 네.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뭐 홈시어터도 있고요. 예. 저 이제 뭐 마작 테이블 그리고 이제 레이싱 게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썸네일이나 제목을 만들 때 자극적이게 만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스스로 소개를 굉장히 퓨어한 채널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많이 보셨군요. 네. 네. 그런데 뭐 올해 자취방이라고 표현한 게 저분한테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집에 더 들어올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을까요? 하는데 네. 완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없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이야.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저분은 게임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예. 게임과 이제 뭐 보고 이제 보드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막 이제 옷이나 이제 뭐 꾸미고 이런 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선택과 예. 집중이 되게 확실하고 이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자, 해외 사례 좀 짚어볼까요? 뭐 뉴욕도 가보시고 뭐 일본도 가보시고 해서 1인 가구 다 취재하셨더라고요? 네. 네, 많이 뉴욕 갔다 좀 왔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 뵀지만 예, 제일 예. 기억에 남는 게 그 3남매가 지금 이제 보이는 네, 지금 저 소개해드린 집입니다. 영상이죠? 네. 예. 저 집에서 이제 3남매가 이제 같이 살고 계셨는데 저기가 사실 뉴욕이 굉장히 비싼 곳이지 그러잖아요. 않습니까? 비쌀 것 같아요. 얼마예요? 저기가 예. 코로나 때 정말 싸게 들어갔을 때가 4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월세가 400만 원이요. 월세가 400만 원. 예. 근데 아마 지금은 한 1.5배, 2배 가까이 아마 됐겠죠. 아, 근데 이제 저렇게 너무 비싸니까 음. 이제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저분들이 다 남매. 네, 남매로 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그런데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나요? 이게 어쨌든 아예 그 전세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네. 월세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느낌으로 조금 그렇군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월세 살면 그거 아깝지 않아? 그렇죠. 음. 차라리 라는 게 전세로 들어가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네. 거기는 전세라는 개념이 전세 없으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아. 월세 뭐 그냥 내는 거죠.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맨해튼, 뉴욕 맨하튼이잖아요. 되게 비싼 곳인데 임대료 4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 금액을 듣고 400만 원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제 월급보다도 그렇잖아요. 높은 예.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기는 저런 집들이 사실은 되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는 쉐어하우스나 혼자 사시는 분들 둘, 셋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자, 일본도 가셨더라고요. 네네. 미나토구라는 구에 가서 월세집을 구경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일본이라는 아, 나라가. 네. 지금 저 곳인가요? 예. 네, 저곳인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다. 왜 욕실과 화장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네. 저거는 네. 지금 변기 위에 네, 물만 있는 곳이고. 네, 뭐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변기 방과 욕실이 따로 있어요. 크지 예. 않은 집인데 그래서 왜일까 처음에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유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는 온돌이 없대요. 예. 도쿄는 이제 온돌이 있는 집이 많이 없어서 그렇군요.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잘 수밖에 없으니까 욕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예. 신기했었어요. 예. 저기는 얼마예요? 저기도 비쌌으면 저기도 한 예. 2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네. 원룸치고는 1인 가구의 가구치고는 되게 좋은 곳이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말 이제 정말 중심가 네.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살고 계셨던 분인데 네, 어쨌든 금액이 높긴 높았죠. 네. 그리고 제가 자취남 채널도 있지만 유부남 채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건 어떤 가구를 소개해 주는 겁니까? 유부남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이제 삶을 담고 신혼부부? 신혼부부부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들들을 중장년 다 가구도 다. 분가하신 네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눈에 띄게 보이는 차이점이 있나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에? 확실히 그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는 아무래도 자취남 쪽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1인 가구 혼자 사니까. 그렇죠. 예. 혼자 사니까 확실히 내가 드러나겠죠. 하고 싶은 저거는- 대로 해도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둘이 살면 서로 이제 절충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화이트 인테리어로 이제 비결되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아, 지금 저 부부가 네네. 신혼부부입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진짜 거의 하얗네요. 온 가구가 다 그렇죠. 흰색 가구.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핑크를 좋아하는데 이제 네. 와이프가 뭐 화이트를 좋아해. 그러면 사실은 화이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가요? 근데 그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화이트의 누구 취향이셨나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드려야 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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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금 뭐 여러
1인 가구 그리고 또 신혼부부 가구도 다 살펴봤는데 네,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보니까 어때요? 딱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월세나 이런 부분을 되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예, 요즘은 예. 또 아시겠지만 이제 관리비, 가스비가 그렇잖아요. 되게 2배 예, 가까이 예. 되니까 그런 좀 월 유지비가 많이 높아지는 게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형태의 어떤 1인 가구의 집을 또 둘러보셨을 텐데 네. 좀 트렌드라는 걸 좀 읽을 수 있으셨나요? 이거는 사실은 한 10개, 100개 정도 찍었을 때는 1인 가구는 이렇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각자만의 개성이 다르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면은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번 찍었는데 한 분은 집에 호텔 레스토랑처럼 막 유통기한까지 적어서 냉장고를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네. 어떤 분의 집에 가면은 내가 직장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갖고 오히려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서 혹은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통점이 없는 게 조금 그렇군요. 어떤 특징이지 분은 않나. 요리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리 기구가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오히려 없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직장에서도 많이 하는데 집에서도 이거를 그렇죠. 해야 그럴 수 되나? 있겠네요. 네. 예.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군요.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취님이 생각하는 집은 무엇이고 또 자취하려는 분들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집은 예. 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네.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금전적인 거를 당연히 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적인 공간에서 제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금전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좀 네. 내가 제일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나만의 좋겠다 공간.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 유튜버 지금 1인 가구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또 뭐 최근에는 새로운 또 채널 또 만들어서 다양한 가구 형태를 소개해 주고 있는 분 만나봤습니다. 유튜버 자취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 직접 이야기 나누는 더튜브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마도 끝나고 해서 빨래 잘하는 법 소개해 주실 세탁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저희 옆에 계신데요. 세탁 정보 그리고 다양한 생활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세탁 설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 설재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네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그런데 원래 세탁 전문 유튜버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저는 뭐 꿈이 원래는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이요? 네, 예. 전공도 영화를 전공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영화 현장에서도 잠시 일을 했는데요. 결혼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좀 세탁소를 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창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마침 그때가 그 유튜버가 막 이제 붐이 일던 그때 시절이었고요. 예.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림질을 그때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찍었던 영상이 와이셔츠 다리는 방법이라는 영상이었고요. 예. 다행히- 지금 화면 나오네요. 네. 예. 자, 저기 지금 예. 뭐 하는 화면입니까? 셔츠를 지금 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예. 저게 마침 그러니까 하루에도 저걸 이제 막 다리고 있는데 예. 많은 와이셔츠 다리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저걸 보면서 나 저거 찍을 줄 아는데 왜 찍을 생각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전공도 네. 영화고 영화 네. 감독도 꿈이었고. 네, 예. 이렇게 이 셔츠를 다리는 영상으로 시작한 채널이 지금은 구독자가 65만이 넘더라고요. 네, 사실 예, 진짜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그 영상도 굉장히 많던데 네. 제일 인기가 좋은 영상, 반응이 좋은 영상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수건에서 요즘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항상 많으셨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방법, 뭐 식초를 써라, 뭐 베이킹 소다를 써라, 그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민은 항상 해마다 반복되었던 고민이잖아요. 예, 이게 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영상이 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조회수 보니까 635만이 넘더라고요. 네, 이게 마치 좀 벚꽃 엔딩 같이 예. 이맘때만 되면 또 많이들 찾아보시고 그렇군요. 예, 그런 여름에 영상이에요. 수건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방법 가르쳐 주세요. 시원하게 알려드릴까요? 예, 예. 네, 사실 뭐 세탁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 안에 어떤 인체 분비물, 특히 예. 수건은 뭐 몸을 닦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들이 부패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건조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예. 결국에는 뭐 건조를 잘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예. 세탁을 잘한다면은 냄새가 날 리가 없죠. 거기서 완벽하게 세탁을 잘해주고 살균 처리해주면.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 락스를 락스. 네, 예, 사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정말 이거는 효과가 너무 좋았다.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예, 락스. 근데 락스를 쓰면 그 꿉꿉한 냄새나 뭐 쾌쾌한 건 빠지는데 락스 냄새가 남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걸 또 제거하는 방법도 제가 끝까지 알려드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영양제 같이 그 포로된 네. 비타민 C 있잖아요. 비타민 C. 요걸 마지막 헹굴 때 요걸 비타민 C를 약간 넣어주게 되면은 락스 냄새가 또 신기하게 사라져요. 아, 그래요? 그런 아. 또 정보를 드렸더니 예.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락스를 넣고 빨아라. 최고의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했을 때 예. 네. 정말 방법이 안 됐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세제는 세제대로 넣고 락스 네. 넣고. 일단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예. 냄새가 났을 때 마지막 헹굴 때 락스로 좀 헹궈 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긴 끝나는데 아직도 날씨가 좀 습해서요. 네. 집에 옷이나 침구류 같은 거 좀 뽀송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보송하게 그 우리가 유지하는 거는요 장비빨입니다. 네, 건조기를 사용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제습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뭐 사실 뭐 유튜브에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요 쉽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또 그 제습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어느 네. 정도 관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습제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마 같은 예. 그런 이제 제습제는 예. 넓은 공간을 제습하기에 좋은 용도이고요. 예. 그리고 김 먹을 때 나오는 실리카겔 네. 같은 그런 제습제는 좁은 공간을 이제 제습하기에 좋은 옷장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옷장 같은 데는 좀 넓으니까 어디요? 이제 그 실리카겔 같은 거는 아, 예. 옷 속에다가 아. 주머니 속에다가 운동화 속에다가 넣어주신 방식으로 네. 습기를 좀 조절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렇게 바른 티셔츠 버리기 아까운데 이걸 하얗게 돌리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누렇게 된 거는요 일반적인 세탁으로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는 원리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몸에서 나온 기름이 그 일종의 산패된다고 하죠. 네. 그 산화가 되어서 그렇게 누렇게 변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세탁으로는 되돌릴 수 없고 네. 과탄산 소다나 음. 표백제를 통해서 그걸 그 산속에 표백을 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과탄산소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과탄산 소다는 특성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찬물에 넣어서는 이게 반응하지 않고요. 예.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탁기로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네. 하면은 빨래를 넣어주시고 또 특히 드럼 세탁기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이걸 최소한 40도, 60도 정도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세제와 함께 이렇게 세탁을 하시면은요 표백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통돌이는 기온 조절이 안 되나요? 네, 통돌이는 물을 데우기는 기능이 거의 예.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 산소계 표백제 액체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 수소 계열의 표백제이거든요. 네. 이거는 찬물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통돌이는 액체형으로 된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목이 늘어난 티셔츠 이거 너무 버리기는 아깝고 네. 다시 좀 원상복귀할 수 없을까라는 거 그렇죠.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심폐소생 예. 해야죠. 해서 입어야죠. 요즘에. 심폐소생이 돼요? 늘어난 게? 사실 바느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예. 고무 우레탄 실을 바느질을 해서 좀 쫀쫀하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또 남성분들이나 바느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좀 다림질을 해서 요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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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게 준비가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미리 목이 좀 늘어난 티셔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아. 어디로 예 이렇게 보시면은 목이 좀 늘어나 앞에? 있거든요. 예. 예, 아, 좀 늘어났네요. 예, 목이 살짝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예. 이게 다리미 온도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네. 예. 혹시 다른 질문 주실 수 있으면 네. 조금, 예. 네. 그 제가 들어오기 전 막간에 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네. 선배가 그 운동화 빨고 나서요. 네. 운동화가 이렇게 쭈그러지잖아요. 네. 그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운동화를 빤 다음에 네. 또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빨리 말리는 게 중요해요. 어. 네, 이제 세탁기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화 사이에다가 수건을 좀 넣어가지고 탈수를 하면은 운동화 형태는 잡아주면서 물기는 예. 쫙 빨아들이고 금방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고 또 요즘에 슈트리 같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슈트리는 슈트리 뭔가요? 모양을 신발 모양을 잡아주는 또 트리 같은 거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놓고 보관하시면은 운동화 모양도 잘 잡아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온도 아직 네. 안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예. 지금 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네. 뭐 다양한 방법인데 뭐 얼음물 같은 게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예. 요거를 좀 이렇게 접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얼음물에다 살짝 쫙 담그면은 예, 예. 얘가 살짝 살짝 오그라들거든요. 오그라들면, 예. 그런 상태에서 다려 주신 방법도 있고 예. 요즘에 생활용품점 가시면 이런 다리미 풀 같은 게 많이 이제 다리미 풀. 네, 예. 이런 걸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요거를 좀 이제 뿌려 주신 다음에 다리미 풀을 뿌리고. 네, 요거를 고정을 해주시는 용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미를 해주시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예. 요거를 꾹꾹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모형을 잡아주신 다음에 예. 콩콩콩콩 아, 콩콩 네, 쳐주는군요. 네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와. 해서 꾹꾹꾹꾹 모양만 잡아주시면은 이게 풀을 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접착력이 있거든요. 네. 이게 풀이 없으시면은 그 분무기에다가 물에다가 그 물풀 예, 이걸 물풀. 조금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너덜너덜했던 이제 목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지고 네. 밖에서 뭐 좀 이렇게 창피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관리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이게 아직은 잘 안 펴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네. 좀 더 한번 그걸 더 많이 눌러야 되나요? 네, 요거를 콕콕콕콕 여러 차례 반복하면은 네. 더 잘 펴지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물기가 충분히 마르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예, 물기가 이거를, 마르면 네, 또 마를 때까지 더 이렇게, 펴지나 보죠? 네, 요거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다림질을 해주시는 방법이고요. 옷도 셔츠나 또 예.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런 현상들은 다림질을 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관리를 잘 해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예. 늘어났던 아까 이제 그 티셔츠를 네, 좀 지금 목을- 왼쪽 화면이 이제 네. 저희가 다림질을 하기 전이었고요. 네네. 오른쪽이 복구를 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아, 예.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줄일 이렇게 수 있어요? 관리를 하셔야죠. 아. 왜냐? 새 옷도 이렇게 입다가 늘어났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죠. 얘도 입다 보면 다시 늘어나게 돼 있고요. 예. 다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또 다시 네. 관리를 이제 해볼 수 저희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앉으실 수 있게 네. 조금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철 바뀔 때마다 드는 고민이 네. 우리가 그 옷을 드라이를 미리
해놓고 보관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일단 보관을 하고 내가 입기 직전 철바뀐 때 또 다시 드라이 하고 입을까?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뭐가 맞아요. 좋은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감론을박 예. 많이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염이 묻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산화하면서 좀 더 제거하기 어려운 형태의 오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서 뭐 귀찮지만은 보관하기 전에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지나서 이제 세탁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보관을 할 때에도 세탁소에서는 보통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비닐을 씌워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통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든지 또 변색 같은 게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런 비닐들은 이제 벗겨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건조기 있잖아요. 네. 건조기 쓰고 요새 뭐 스타일러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꼭 이걸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팁을 하나 주세요. 건조기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옷감이 줄어드는 문제에 많이 그렇죠. 네. 고민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건조기 탓으로 좀 돌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오븐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그 재료에 맞는 적절한 온도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예, 네. 네. 건조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아. 옷감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꺼운 옷, 얇은 옷은 좀 분리해서 건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건조기의 건조 그 센서가 이 완전히 마르는 그걸 측정을 하는 게 두꺼운 옷을 기준으로 이걸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섞어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얇은 옷은 빨리 이미 다 말랐는데 얇은 옷을 계속 계속- 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건조가 돼가지고 네.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서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얇은 옷만 좀 꺼내서 이제 네.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스타일러도 죄송합니다. 그 어떤 의류 예. 그 관리기도 예, 괜찮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세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털어서 먼지를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깨끗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탁을 안 하고 그냥 보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거되지 않은 인체 분비물 같은 게 네. 또 변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류 관리기는 겉옷, 외투 같은 걸 관리하기 적절하고요. 맨살에 닿는 그런 옷들은 그걸 이제 관리를 하셨더라도 네. 주기적으로 이제 세탁을 하시는 방식으로 또 병행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시작하신 지 5년째 접어들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탁이라는 컨텐츠가 아무래도 뭐 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관심과 사랑을 주신 만큼 네.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환원할 수 있도록 뭐 사회적 가치적인 어떤 부분을 좋네요. 고민하면서 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세탁설 채널 운영하고 계신 설재원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